중요한 건 투자는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 투자는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데 엔비디아 주가 빠질 거 아셨어요? 계속 오를 줄 알았습니까? 실제로 계속 올랐어요. 그럼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되는 거 없다고요. 계속 가격이 올라간 게 혹시 있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절대 없었습니다. 요즘 금 가격이 오르잖아요. 금 가격 계속 오릅니까? 아니요. 하락한 적도 많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이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런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지셔야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또 부동산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표는 2023년도 초까지 송파의 헬리오시티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제가 실거래가를 다 점으로 끌어드린 거예요. 잘 보시면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16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2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아파트가 23억 8천만 원으로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뒤에 15억 8천만 원으로 폭락을 해요. 여러분, 강남 불패는 없어요. 이것처럼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이 23억 8천만 원은 누가 샀을까? 그죠? 반대로 2년 만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15억 8천만 원은 누가 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봤더니 마이클이 가장 싸게 샀고, 쉽게 말해서 제임스가 가장 비싸게 샀거든요. 그런데 둘 다 27층, 29층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매입 가격은 어떻습니까? 둘 다 근데 투자자였어요. 갭 투자를 한. 그런데 마이클은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6억 3천. 제임스는 13억 5천만 원. 같은 아파트를, 층수는 좀 다르죠. 근데 뭐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같은 아파트를 누군가는 6억 원에 사고 누군가는 13억 5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둘 다 돈 벌려고 투자했다고요.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마이클과 제임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오한 차이가 있다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이 마이클과 제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비싸게 산 제임스를 볼까요?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막 23억 원으로 올라요? 그럼 제임스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올랐는데 계속 오르겠네.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반면 마이클은요, 갑자기 이 아파트가 폭락을 해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집값이 이제 앞으로 계속 빠져. 이제 일본처럼 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마이클은 아유,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오르겠지. 변화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투자는 뭐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면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 계속 오르는 것도 없고 계속 빠지는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려면 변화를 인정하는 생각의 전환, 그러면서 그 생각을 전환으로 행동하는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투자는 미래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변화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건 거예요. 무엇, 언제, 어떻게. 사는 거든지 파는 거든지. 그죠? 이 고민을 하고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저한테 이 질문만 해요. 어디 사야 돼요?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입지가 좋습니까? 어디가 역세권이요? 어디가 학세권이에요? 어디가 병세권이요? 어디가 실세권이요? 여러분, 그거 제가 꼭 알려드려야 돼요. 지도 보면 모르세요? 역세권 모르세요? 그걸 꼭 찍어오고, 아니 어디가 GTX 뚫리는지 모르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만 갖습니까? 관심 가지셔야죠.
그런데 관심을 저는 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밸런스를 맞춰야죠. 대부분 다 안단 말이에요. 반면에 부동산은 언제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굉장히 다르죠. 올해 하반기에 사야 돼요. 당장 사야 돼요. 내년에 사야 돼요. 2, 3년 후에 사야 돼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균형 있게,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면 부동산 투자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하는 방법, 갭투자하는 방법, 대출을 어떻게 일으키는 건가 이런 고민들 중요하지만 어쨌든 많이 고민할 건 아니다. 근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내 집 마련도 똑같은데 언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는요. 주식 투자 여러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뭐냐면 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요즘 주가가 막 빠지고 변동성이 크니까 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훨씬 많지 않으세요? 반면에 뭘 사야 되지는 고민은 크게 안 해요. 그냥 남들이 사는 거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사, 마이크로소프트 사, S&P 500 사. 그런데요, 사실 주식은 언제나 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언제를 고민해요? 오늘도 살 수 있고, 지금 당장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고. 아니, 언제나 살 수 없으면 언제나 고민을 많이,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면 언제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주식을 당장 샀다가 팔았다가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언제를 고민하시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다? 뭘 사야 되는가요? 뭘 사는가를 정해놓으면 언제는 사실은 관건이 없어요. 지금 사셔도 됩니다. 꾸준히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법으로 보완해 내면 되는 거예요. 시점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주가가 막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에 주가가 빠졌어요. 자, 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때문에 못 사요? 아니요. 사시라고요. 사신 다음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방법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내일 또 사면 되잖아요. 모레 또 사면 되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더 중요한 건 뭐다? 뭘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언제에 대한 고민은 방법으로 보완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언제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그 대상 자산의 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대신 주식은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자산인데 사용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쓰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주가가 빠지면요. 계속 빠져요. 그게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뭘 사야 되는가를 더 고민하시라고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 사시는데 편의점 가서 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그렇게 막 10분, 20분씩 막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쓰는 거는 그렇게 고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다 물맛 똑같으니까. 응? 그런데 사용 가치가 없으면 쓸 수 없어. 투자만 있어. 그럼 면밀히 봐야죠. 그죠? 여러분, 주식의 본질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요.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어요. 왜요? 평균적으로 보면 7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7년에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팔고. 그래서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요. 반면에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처럼 쓰면서 투자도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폭락이 없어요. 왜? 가격이 빠지면. 즉 가격이 빠지면서 사용 가치에 근접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쓰려고 산다고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폭락이 없습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내 집만을 투자하지. 그 방법에 대한 해결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자산의 본질에 충실해 보자고요. 수많은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뭐 ETF도 있고 금도 있고 그죠? 그 투자 자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충실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본질에 대한 따른 현명한 투자 방법을 만들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식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나 이 선택이거든요. what과 when이 사실 중요하죠. 방법도 이제 중요한데 뭘 살까? 언제 살까? 그러면 제가 주식은 what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뭘 사야 될까? 뭘 살까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제가 만들어낸 기준이 이겁니다. 주식을 살 때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가치주라고 하는데 사실 가치주의 개념도 뭐냐면 꾸준하게 성장하는 걸 가치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데 그 주식을 왜 사요? 싸다고 사요? 아니요.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주식은 뭘 사야 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이어야 돼요. 그 시대에 그래서 화두를 잘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AI 시대다. 그럼 AI에 맞는, 그죠? 그리고 향후에 다가올 시대. 그러면서 스토리가 있는 회사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at을 고민하실 때 이런 한 3가지 정도 기준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런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투자할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죠. 대상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복리를 추구하셔야 돼요. 돈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 짜장면 사 먹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배당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탕수육 드시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투자하는 방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종목을 정합니다. 성장하는 기업, 좋은 기업. 그다음에 이것만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발 한꺼번에 왕창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으로. 복리를 추구하고 변화를 인정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려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양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빚투자하지 마시라고요. 그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주식을. 반면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what보다 when이 중요하죠. 언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모습보다 임장 가는 시간을 반만 쪼개서 지금 시장의 변화는 어떻지? 지금은 어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지를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을 같이 고민하실 때 what을 이렇게 일종의 합쳐지면 가격 변동성이 큰 부동산이 투자 하나 내 집 마련하기에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큰데 그게 그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내 집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부동산에 그럼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할 때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죠. 부동산은 무조건 대출을 필요로 해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 주고 다 살 수 있겠죠. 비트코인 뭐 대박 나갔고. 아니 그런 소수 분들 빼고요. 신문에 나오는 그런 한두 명 빼고 일반적으로 지금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려면 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버리지는 반드시 필요한다. 여러분들이 나 빚 없이 집 살 거야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부동산의 변화를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되게 고민하는데 이 레버리지 차원, 즉 대출을 이렇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사자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출은 죄가 아닙니다. 대출은 빚은요. 빚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필요해요. 사자의 사냥법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사자는 막 30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자는 암사자만 사냥합니다. 하루 종일 자요 사자는. 17시간 막 이렇게 잡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가족들이 배가 고프면 이제 어슬렁 일어나서 한 군데를 이렇게 엎드려서 계속 지켜봅니다. 어딜까요? 그건 과거에
과거의 흐름을 보고 변화를 예측하는 거죠. 과거의 사슴떼가 지나간 지역이요. 계속 기다립니다. 배고파도. 그런데 사슴떼가 드디어 지나가요. 그러면 이때 사자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300kg의 사자가요, 무려 80km로 달려가요. 이건 충격적인. 여러분, 자동차 속도로. 달려가서 사슴을 낚아채잖아요. 근데 어떤 사슴을 낚아챕니까? 가장 힘센 사슴이요? 아니요. 다리 다치고 어린 사슴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사자의 사냥법을 잘 기억하세요. 시장이 변화하고 가격이 막 빠질 때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일으켜서 그렇게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시겠죠? 빚을 일으키는 게 나쁘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빚을 일으켜서 갑자기 사자가 우두머리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빚을 일으켜서 이렇게 높은 아파트 가격 그리고 그 때를 사시면 되겠습니까? 빚을 일으켜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집을 사시는 게 맞죠. 여러분, 사자의 사냥법을 기억하세요. 그게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고 내 집 마련의 방법입니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투자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거 없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진 생각을 조금 바꿔보고 그리고 기본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가 뭘까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소의 복덕방과 함께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세 번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